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일자리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전담할 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진흥원 등 도출자 출연기관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시행 일자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남도 일자리 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행안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영역을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하반기 안에 발굴, 기획, 실행 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자리 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공판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내란과 국권 문란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여순 사건 희생자 장 씨 등 3명의 유족인의 청구에 따른 재심 공판을 오는 29일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장 씨 등에 대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내용과 증거의 요지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재심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 들어서는 에코에듀 체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자보월드 건립 등 여러 가지 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설계 용역에 들어가 4년 만에 준공을 눈앞에 둔 순천 에코에듀 체험센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도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순천만과 연계한 생태 교육시설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인근 부지에 순천만 자벌드가 들어서자 센터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문 직업체험시설인 자벌드와 기능이 겹치다 보니 센터 활용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게다가 막상 시설을 짓고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험 교육시설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려봤고요. 두 번째는 에코에듀 체험학습을 하는데 에코산업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코에듀 체험센터를 가진 교육청과 자벌드를 운영하는 순천시는 두 시설을 맞바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오는 2020년 균형발전 박람회를 순천시가 유치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컨벤션 센터가 필요했는데 에코에듀 체험센터의 대형 다목적 홀과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코에듀 체험센터는 순천시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자벌드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진로 체험에 관계되어 있는 장학사라든가 여러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건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순천시는 센터를 활용해 동북권 마이스 산업의 구심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지만 지역 중소도시가 가진 한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차피 순천이 메가마이스 도시라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 특화된 마이스 산업의 현대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것. 48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순천 에코에듀 체험센터. 지역 발전의 동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이 관내 고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교복비와 입학 축하금을 지원했습니다. 고흥군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330여 명에게 교복비와 입학 축하금 1억 6,4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흥군은 교복비와 입학 축하금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고 명문고 육성은 물론 지역학교의 경쟁력 강화, 지역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 촉구 서명 운동을 벌여 시민 8,922명의 지지 의사가 담긴 서명지를 여수시에 제출했습니다. 시민협은 보편적 복지를 넘어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시책이라며 즉각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수십 년 된 원도심을 어떻게 재생하느냐가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순천 역세권과 여수 한려지구가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400억 원대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관광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순천역.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역 앞은 수십 년간 원도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20만 제곱미터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구피 1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순천역 일대가 생태 비즈니스 역세권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국가정원 플랫폼에 여행자의 특색에 맞는 3대 테마거리도 조성됩니다. 여행자분들이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요. 여수 엑스포장 주변 한려지구. 여수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오래된 주택과 빈집이 많은 이곳도 도시재생 대상입니다. 국비 80억 원을 포함해 134억 원이 투입됩니다. 빈집을 개선해 청년주택을 만들고 청년몰과 마을박물관, 도서관도 건립합니다. 주민주도용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성 청소년과 함께하는 100년 재생 사업을 함으로해서 우리 낙후된 한려등이 더욱더 활력을 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남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곳은 16곳.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원도심을 얼마나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낙후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본강면과 다음면에서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복지센터와 보행로 등 시설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자원을 개발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죠. 그런데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에 모르는 번호가 등록돼 10년 동안 빠져나간 번호 유지 비용만 수십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살 유모 씨는 몇 달 전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가 류 씨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그 번호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한 달에 4,000원씩 지난 10년 동안 류 씨의 통장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 합치면 5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개인 가입 정보를 열람을 하려고 갔더니 제가 모르는 가입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요금이 나가고 있었던 거를 확인을 했어요. 대리점과 통신사의 수소문한 끝에 류 씨는 자신의 피해가 휴대전화 판매 방식 중 하나인 리조인 때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리조인은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해 받은 성과금으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휴대전화 구매자의 명의로 새로운 번호를 가입시키고 기존 번호는 번호를 변경한 뒤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대리점이나 고객이 이를 해지합니다. 하지만 류 씨의 경우 해지됐어야 할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통신사 측은 류 씨가 거래했던 판매점이 사라져 상황 파악도 힘들고 책임도 물기 어렵다며 계좌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류 씨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다른 대리점보다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있는 것도 몰랐고 리조인이라는 뭐 단어를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아예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확인을 했겠죠?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유행이어서 간혹 저희 매장에 와요. 정지되어 있는지 모르고 와요.
현재 리조인 판매 방식은 통신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조인이 한때 유행한 가입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류 씨와 같은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전남 지역 어장 정화 사업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는 폐어구 운반용 부선은 황당하게도 경상도에 있는 유람선 계류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북평면의 한 마을 앞 바닷가. 바닷속에 해삼 산란장을 조성하는 어장 정화 사업이 최근 진행됐습니다. 해수부와 해남군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면적은 8헥타르, 사업비만 7억 원이 넘습니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바다에 자연석을 투석해서 해삼 서식 기반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어장 정화 사업을 하려면 업체는 30톤 이상의 정화선과 폐어구 등을 운반할 수 있는 50톤 이상 부선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남 어장 정화 사업을 따는 업체는 부선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남 업체에 부선 한 척이 실질적으로 전남에 존재하지 않고 끊어져 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일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경남 거제시 가량인데요. 이곳에 해당 선박, 부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취재진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 한쪽에 위치한 유람선 선착장.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정박하는 데 사용하는 계류시설을 보니 희미한 선박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해남 어장 정화 사업을 따낸 업체가 서류상에 보유하고 있다는 부선입니다. 해남 어장 정화 사업에 쓰여야 할 부선이 270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2011년 8월에 부장교 신청이 들어와서 왕점 사용 허가가 나갔고 현재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유람선 계류시설이 전남 해남 어장 정화 사업에 투입되는 황당한 상황. 업체 선정 전부터 이 같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남도 등 관계기관들은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 본강동에 신축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상반기 내 준공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6월 중 완공 예정이며 현재 임시 운영 중인 공화동 사옥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치매 예방, 조기 진단 등 환자 관리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임시센터 운영에 이어 지난해 말 신축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여수 선소 테마정원과 순천 용계산 생태문화체험단지, 광양 백운산 산림복합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 판정을 내렸습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 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재검토 대상이 되면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업 계획의 전반적인 재수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목포 부산 간 무궁화호 열차에서 경전선 전철화의 필요성에 대한 토크 콘서트와 전문가 분야별 토론회를 갖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7일 김영록 지사와 함께 도민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단 등 170여 명과 함께 6시간 33분이 소요되는 목포 부산 간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해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연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또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회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 발표에 이어 전남 관광 현안과 경전선 전철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분야별 토론회도 함께 개최됩니다.
있습니다. 현재 지도에 보이는 색이 가장 진한 중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서울은 4도 선을 맴돌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봄철 3, 4월은 농작물 냉해가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는 물론 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가 이어지더라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또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밤 사이 내린 비로 대기가 무척 습해졌습니다. 현재 화성과 동두천의 가시거리는 채 100m도 되지 않고요.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도 안개가 매우 짙게 낀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이 5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16도, 강릉 등 동해안 지방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평균 4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